벚꽃이 세상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계절, 그 찬란함의 정점은 아마도 도쿄 황거 동어원, 광주 통유엔일 것이다. 수백 년 묵은 성벽과 해자를 배경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은 현실 너머의 풍경처럼 아련하고도 강렬했다. 이노우에 하나하는 그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홀린 듯 스케치북을 펼쳐들었다. 20살을 갓 넘긴 미대생 하나에게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다. 살아 숨쉬는 역사이자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안겨주는 뮤지였다. 연분홍색으로 물들인 머리카락 몇 가닥이 봄바람에 흩날렸고 큼지막한 후드티에 통 넓은 바지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고풍스러운 정원의 풍경 속에서 유독 자유분방해 보였다. 오테모문을 지나 니노마루 정원, 이노만 팅유엔으로 향하는 길목, 하나는 마음에 드는 구도를 발견했다. 오래된 석등과 그 뒤로 겹겹이 펼쳐진 벚꽃, 그리고 멀리 보이는 현대적인 빌딩의 실루엣.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쿄의 모습을 담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그녀는 주변의 소음도 잊은 채 빠르게 연필을 움직였다.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가 봄의 정적을 부드럽게 갈랐다. 그림에 몰두한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잔디밭 가장자리, 출입 금지 팻말이 희미하게 보이는 곳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각도를 잡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날카로운 시선 하나가 하나의 등에 와닿는 것을 느낀 것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황궁호위관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사토 켄지. 그의 이름표가 햇빛에 반짝였다. 30 후반에서 4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빈틈없이 다려진 제복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었다. 굳게 담은 입술과 감정을 읽기 힘든 눈빛은 그 자체로 규율과 통제를 상징하는 듯했다. 사토는 하나의 스케치북과 그녀가 밟고 선 잔디밭을 번갈아 쏘아보더니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근처 벤치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외국인 노신사가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앨리스터 핀치치. 70을 넘긴 그는 은퇴한 미술사 학자로 일본의 고미술과 정원 문화에 매료되어 이곳을 찾은 터였다. 그의 온화한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우려가 담겨 있었다. 스미마센. 사토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냉기가 느껴졌다. 이곳은 출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즉시 나오십시오. 그의 말투는 단순한 주의를 넘어선 거의 명령에 가까웠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관광객들이 놀란 듯 그들을 쳐다보았다. 하나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이 밟고 선 곳을 내려다보았다. 그제야 희미한 팻말이 눈에 들어왔다. 아, 죄송합니다. 미처 보지 못했어요. 하나가 황급히 사과하며 잔디밭에서 물러섰다. 하지만 사토의 표정은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의심과 불쾌감이 뒤섞인 눈초리로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그녀가 의도적으로 규칙을 어긴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의 자유분방한 옷차림과 밝은색 머리가 그의 심기를 더욱 건드린 것일지도 몰랐다. 규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사토는 딱딱한 경고를 남기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움직이는 규율집 같았다. 하나는 어색하게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다.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려던 순수한 열정은 순식간에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듯 식어버렸다. 창피함과 함께 사소한 실수에 비해 과도하게 느껴지는 사토의 반응에 대한 불쾌감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앨리스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의 눈에는 젊은 예술가의 순수한 열정이 무례하게 꺾이는 장면에 대한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하나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명 자신의 부주의였지만 사토의 태도는 마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리를 옮겨 다시 그림을 그리려 했지만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다. 사토의 날카로운 시선이 여전히 등 뒤에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가 자신을 쫓아다닌 듯한 불쾌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연필을 내려놓았다. 아름다운 벚꽃도 고즈넉한 정원의 풍경도 더 이상 예전처럼 평화롭게 다가오지 않았다. 얼마 후 하나는 우연히 사토가 다른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텐슈다이, 잔디밭 근처에서 사진을 찍던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었다.
그들은 단지 사진 구도를 잡기 위해 잠시 길을 막고 서 있었을 뿐인데 사토는 그들에게 다가가 거의 호통에 가까운 어조로 비켜설 것을 요구했다. 그의 영어는 딱딱했고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들 중에는 앨리스터 핀치도 섞여 있었다. 그는 사토의 고압적인 태도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되찾고 일행을 따라갔다. 그런데 잠시 후 정장을 빼입은 중년의 일본인 남성이 큰 소리로 통화하며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 하나의 눈에 들어왔다. 명백한 규칙 위반이었지만 사토는 그를 못 본 척했다.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 모습은 하나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다. 사토의 행동이 단순히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넘어 어떤 편견이나 차별에 기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의 규율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앨리스터 핀치가 조용히 하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을 걸었다. 아까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던 것 같던데 혹시 방해가 되었나요? 하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집중이 안 돼서요. 앨리스터는 하나의 스케치북을 흘끗 보더니 눈을 빛냈다. 정말 멋진 그림이군요. 살아있는 듯한 선과 섬세한 표현력이 인상적입니다. 혹시 전공이 미술이신가요? 하나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알아봐 준다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었다. 네,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재능이 넘치는군요. 앨리스터는 진심으로 칭찬했다. 그리고는 조금 전의 상황을 의식한 듯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가끔은 규칙이 사람보다 앞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하지만 젊은 예술가의 열정은 어떤 규칙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앨리스터는 자신을 은퇴한 미술사학자라고 소개하며 일본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짧은 대화였지만 하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예술 애호가의 따뜻함과 연륜에서 묻어나는 지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앨리스터의 온화함과 사토의 냉담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규칙이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인가? 하나의 머릿속은 온갖 상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다시 그림에 집중하려 했지만 캔버스 대신 사토의 차가운 눈빛과 앨리스터의 따뜻한 미소가 번갈아 떠올랐다. 아름다운 벚꽃 아래에서 그녀는 예술가의 자유로운 영혼과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규율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미완성된 풍경만이 남아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 넓고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고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시선과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이름의 벽이 그녀의 자유로운 표현 욕구를 짓누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오후 늦게 접어들자 햇살은 한층 부드러워졌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관광객들의 발길도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다. 하나는 니노마루 정원의 고즈넉한 연못가에 자리를 잡고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마음을 다잡고 오늘 본 풍경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을 담아내고 싶었다. 연못에는 수양 벚나무의 그림자가 아름답게 드리워져 있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 연분홍 꽃잎들이 수면 위로 흩날렸다. 바로 그때였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앨리스터 핀치가 연못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휘청거리는 모습이 하나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마를 짚으며 잠시 비틀거리더니 근처에 있는 나무 벤치에 주저앉으려 했다. 그런데 그 벤치 옆에는 선명하게 휴식 금지라고 적힌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아마도 정원의 미관을 해치거나 특정 구역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일 터였다. 앨리스터가 힘겹게 벤치에 엉덩이를 걸치려는 순간 그림자처럼 사토 켄지가 나타났다. 그는 조금 전보다 더욱 굳어진 표정으로 앨리스터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르신, 여기는 앉는 곳이 아닙니다.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사토의 목소리는 단호함을 넘어 거의 질책에 가까웠다.
그는 앨리스터의 창백한 얼굴과 식은땀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마치 쓰러져가는 사람의 건강 상태보다 눈앞에 팻말에 적힌 글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앨리스터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사토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제대로 된 말을 내뱉지 못했다.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상태였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사토의 위압적인 태도와 규칙이라는 이름 앞에서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다. 마치 투명한 벽이 그들 사이에 세워진 것처럼. 하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사토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대한 분노와 고통스러워하는 앨리스터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들끓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이 쓰러져 가는데 규칙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녀는 망설였다. 지금 자신이 나선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사토의 분노를 사서 더 큰 봉변을 당할지도 몰랐다. 아까처럼 창피를 당하고 그림 그릴 의욕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 침묵하는 다수 속에 숨어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한 길일 터였다. 하지만 앨리스터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조금 전 자신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네주었던 그의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규칙이 사람보다 앞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하지만 젊은 예술가의 열정은 어떤 규칙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나의 눈빛이 변했다. 망설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호함이 차올랐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옆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그리고 막 피어나기 시작한 작은 용기 때문이었다. 하나가 사토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가냘픈 체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보이지 않으세요? 이분 지금 굉장히 편찮으시잖아요. 규칙도 좋지만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항의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사토는 예상치 못한 하나의 행동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더욱 차갑고 분노에 찬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당신은 또 누굽니까? 이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어서 비키십시오. 사토가 하나를 밀치고 앨리스터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하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팔을 뻗어 앨리스터를 감싸듯 보호하며 다시 한번 외쳤다. 이분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지실 건가요? 지금은 규칙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 순간 주변의 침묵이 깨졌다. 몇몇 관광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사토의 얼굴이 더욱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한낱 젊은 여성에게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격분한 듯 보였다. 경고하는데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당장 비키지 않으면 강제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토의 고함 소리가 정원 안에 울려 퍼졌다. 앨리스터는 하나의 어깨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준 젊은 여성에 대한 고마움이 어렸다. 바로 그 순간 사토와 하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멀리서 다른 제복을 입은 황궁 직원 몇몇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다른 호위관들과 관리 직원은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 중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관리 직원은 앨리스터의 상태를 살피더니 즉시 젊은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분 상태가 좋지 않으니 즉시 의무실로 모시게, 그리고 구급차도 불러.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젊은 직원들은 신속하게 앨리스터를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사토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아주 미미한 후회의 감정까지도 읽을 수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확신에 차 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상황을 지휘하던 관리 직원은 사토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사토처럼 냉담하지는 않았다. 사토군, 자네는 나중에 따로 나에게 보고하도록. 이런 상황에서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나? 그의 말은 질책이었지만 동시에 가르침이기도 했다. 사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빛나던 제복마저 초라해 보였다.
주변의 시선은 이제 동정이나 비난의 눈초리로 변해 그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규칙의 수호자는 한순간에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자로 전락한 것이다. 앨리스터는 의무실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되찾았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일시적인 현기증과 탈수 증상이었다. 의식이 돌아온 그는 가장 먼저 하나를 찾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당신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하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닌데요. 뭘? 괜찮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불이하다고 느끼는 것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것은 스케치북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강렬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황거동어원이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다. 하나는 벤치에 잠시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사토의 차가운 시선, 앨리스터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작은 변화들. 그녀는 가방에서 다시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리고는 조금 전까지 자신을 짓눌렀던 불안감 대신 새로운 영감과 함께 연필을 잡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오늘 그녀가 마주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엄격한 제복을 입고 고뇌하는 듯한 호위관의 뒷모습, 온화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던 노신사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용기를 내었던 한 젊은 여성의 모습까지. 그녀의 그림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이와 성찰이 담겨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연분홍 벚꽃잎들이 비처럼 흩날렸다. 마치 오늘 있었던 모든 갈등과 감정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는 그림을 그리며 생각했다. 어쩌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한